왼쪽에 보이는 게 브렉퍼스트 블렌드 커피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침에 먹는 커피라고 얘네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켜봤고요. 두 번째 커피로는 이디오피아 예가체프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는 보통 여성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세련된 여성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커피거든요. 이 커피의 특징은 꽃향이 나고요. 그리고 다른 커피에 비해서 조금 신맛이 좀 강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맛은 아니고요. 달콤한 신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인의 신맛.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시고 나면 그 목 넘김 이후에 약간 아련하게 남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피의 특징은 보통 로스팅을 좀 약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했을 때가 이 커피의 최상의 맛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같은 경우에 먹고 나면 약간 고구마 맛 같은 게 난다 그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똑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디오피아 하라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하라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예가체프와는 달리 좀 맛이 좀 터프하면서 약간 중후한 맛이 나요. 그래서 딱 마셨을 때 신맛이 약간 나면서 굉장히 강한 레드 와인 그런 맛이 나는 커피가 이 하라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마시면 참 좋은 커피고요. 그 다음에 이 커피는 저희들 추출기구 쓸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융드립으로 했을 때 커피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커피가 예멘 모카라는 커피인데요. 이 하라와 이 예멘 모카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라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예멘 모카의 이디오피아 버전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둘 커피가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멘 모카 같은 경우에는 반고흐가 좋아했던 커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들 고흐 그림 중에 보면 이렇게 야경에 카페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카페에서 정말 고흐가 이렇게 예멘 모카를 시켜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 예멘 모카 맛은 어떠냐면요. 약간 그 하라처럼 묵직하면서 좀 진한 그런 다크 초콜릿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묵직하면서 터프하면서 진한 레드 와인의 맛이 난다면 예멘 모카 같은 경우에도 좀 진한 또 묵직한 맛이 나면서 얘는 다크 초콜릿 맛이 나는 그런 커피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멘 모카도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플로레스 바자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플로레스 바자와 커피는 발리 커피고요. 저는 그전에는 못 먹어봤고 이 로스팅 가게에서 이거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커피였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약간 과일의 신맛이 나면서 약간 그 견과류 맛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맛인데 과일의 맛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과일의 신맛,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오이 약간 섞은 그런 맛, 그런 맛이 좀 나고요. 또 이렇게 단맛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끝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그랬던 커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자주 애용하는 커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여기 보이시는 수마트라 만델링. 이 수마트라 만델링은 제가 사실 비 오는 날 마시려고 이제 주문한 커피인데요. 이건 이제 인도네시아 커피고 바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묵직한데 얘는 터프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묵직하고 약간 걸쭉한 맛? 그리고 신맛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뒤끝에 이렇게 여운이 많이 남는
이렇게 향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제 그런 커피고요. 또 약간 보통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콤하면서도 초콜릿의 고소함? 이제 그런 게 있는 커피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뉴기니아 커피는 요거는 제가 그 전에 마셔보긴 했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마시지를 않아서 맛이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거 주문할 때 거기 이제 맛 설명을 보니까 살구 맛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나몬과 신맛이 섞인 맛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거기에 단지 설명일 뿐이고 제가 마셨을 때는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제가 요걸 마셔본 후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는 인도죠? 몬슨 커피입니다. 이거는 신맛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커피고요. 보통 저희들이 이 커피 맛을 할 때 얼씨나 띡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얼씨 하면 약간 흙냄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곰팡이가 핀 나무 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그러면서 약간 구수하기도 하면서 좀 진한 맛. 그게 바로 몬슨 커피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엘살바도르 커피가 있어요. 이 엘살바도르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마셔봤을 때 과테말라 커피 같은 그런 바디감이 있거든요. 그 과테말라 커피는 약간 스모키향 저희들 화산재라고 그러죠. 그 향이 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진한 맛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과테말라 다크 로스팅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과테말라랑 비슷한 그런 바디감을 갖고 있는 게 이 엘살바도르 커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콜릿 맛이 나는데 다크 초콜릿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밀크 초콜릿 정도의 맛, 그 정도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는데 뭐 뚜렷하게 무슨 맛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그런 단맛이 나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엘살바도르 커피를 마셔봤을 때 아까 보여드린 요거 이름이 이렇게 구멍 3개 뚫린 거 있잖아요. 요게 칼리타라고 하거든요. 이 칼리타로 진하게 내려 마셨을 때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칼리타가 없다, 이런 하리오밖에 없다, 이건 하리오거든요. 구멍 크게 난 거. 하리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커피를 조금 분쇄도를 좀 작게 하셔가지고 하리오를 뽑으셔도 맛이 좋습니다. 저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프렌치 로스트로, 그러니까 다크 로스트로 진하게 로스팅한 커피를 시켜봤는데, 이 콜롬비아 커피는 가장 무난한 커피예요. 한국 분들도 가장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좀 신맛이 강합니다. 신맛이 좀 강하고 또 굉장히 마일드한 그런 커피라서 보통 저희들 이제 블렌딩 할 때 베이스로 가장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커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브라질 커피. 이 브라질은 어느 커피랑 같이 믹스를 해도 가장 잘 어울리는 커피예요. 그래서 브라질도 블렌딩 할 때 많이 쓰이는 커피 중에 하나고요. 얘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신맛, 이게 되게 조화로운 커피입니다. 지금 커피가 11가지 종류거든요. 이 커피를 신선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먼저 선정을 해요. 이제 브렉퍼스트 커피 해서
먹을 양만큼 그 지퍼백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남은 애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크 로스팅은 보시면 이렇게 오일이 기름이 좀 흘러요. 이게 다크 로스팅입니다. 콜롬비아 다크 로스팅. 이렇게 보시면 요게 바로 미디움 로스팅이고요. 그 옆에 요게 다크 로스팅입니다. 훨씬 기름이 잘잘 흐르죠? 한번 두 개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콜롬비아 커피는 이렇게 수프리머라 그래서 종이 조금 다릅니다. 커피 종이. 그래서 일반 커피빈에 비해서 좀 알이 큰 편이에요. 알이 크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냥 품종의 한 일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금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먹을 커피와 조금 더 보관할 커피를 구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을 커피는 일단 이렇게 지퍼백에 진공 상태로 공기를 다 빼고 꽉 눌러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실내에 놓고 먹을 때는 이런 병 있잖아요. 이런 진공되는 병, 이런 병에다 놓고 보통 먹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커피 양이 많다 보니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남은 커피는 이렇게 냉동 프리저 백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커피도 또 한 번 이렇게 프리저 백에 넣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냉동실로 가져갑니다. 요렇게 냉동실에 넣습니다. 제가 소분한 커피 옆에 있죠? 요게 일단 제가 먹을 커피예요. 이렇게 냉동실에 저 같은 경우에 두 칸을 옆에 두 칸을 커피 보관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신 다음에 요 커피는 그날 먹고 싶은 커피를 골라서 드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바깥에 빼 놓으셨다가 드시면 그대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날, 잠자기 전날 보통 커피를 빼놓고 잔답니다.